이번 시간에는요, 원서 읽기와 미드 보기의 장단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그 두 가지 공부 방법들 중에서 무엇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영어 원서 당당하게 읽기 팟캐스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원서 읽으면서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과 미드 또는 영화를 보면서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 사실 영어 공부 방법의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의 어떤 공부 방법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우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본격적으로 이야기 곧장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는 원서 읽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 두 가지 공부 방법들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원서 읽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로 이 원서 읽기라는 공부 방법은 굉장히나 폭넓은 수준의 어떤 그런 학습자들을 커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영어 원서 굉장히 쉬운 책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초보자분들은 이제 그런 책들을 가지고, 쉬운 책들을 가지고 영어 공부 이제 원서 읽기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원서들 중에서는 굉장히나 수준 높은 영어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런 책들 당연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중급자 또는 영어 이렇게 상급자 정도 되시는 분들도 원서 읽기를 통해서 여전히나 이렇게 본인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 가능하다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나 어떤 그런 초보부터 어떤 영어를 잘하는 사람까지 모두 다 어떤 레벨이든지에 상관없이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영어 공부 방법이 많이 이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서 읽기 가장 대표적이라는 거고, 이걸 이제 저는 뭐랑 비교를 해보고 싶냐면은 미드랑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드, 자, 초보자분들에게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아무리 어린애들을 위한 그런 만화 영화라 그래도요, 미드가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라도 좋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원리는 같은 거니까. 어린아이들을 위한 어떤 만화가 됐든 애니메이션이 됐든, 자, 그런 것들도요, 어떤 그런 그 대사의 속도라든지 아니면 쓰는 어휘 또는 쓰는 문장 구조가 이제 무작정 계속 쉬워지지는 않아요. 어린애들이 보더라도 이거 상당히 좀 수준 있는데 싶은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보자분들이 좀 이제 편하게 말해서 겁없이 덤볐다가는 큰 코 다치기 쉬운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무조건 미드가 안 좋은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저는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은, 자, 미드나 영어로 공부를 하면 우리가 공부한 영어가 곧장에서 스피킹으로 접목될 수 있다라는 또 굉장히나 큰 장점이 거기에 있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정리를 좀 한번 해보자면, 맞습니다. 원서 읽기를 통해서, 사실 원서 읽기만으로는 살짝 부족할 수 있고요. 원서 읽기 플러스 오디오북을 활용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주면 당연히 독해 실력 이제 우리가 향상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리스닝 실력 향상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접한 문장들을 가지고 활용해 줌으로써 스피킹과 라이팅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거 맞아요. 이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인풋으로서 배워드린 내용을 스피킹이나 라이팅처럼 아웃풋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어떤 그 효율성을 따졌을 땐 원서가 미드나 영화를 보면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제가 객관적으로 지금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원서라는 건 이제 뭡니까? 우리가 활자로 접하는 거고 읽는 거니까요. 오디오북을 활용해주면 분명히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우리가 오디오북을 잘 활용해야 하지만, 내가 원서만 봤다고 했을 때는 실제로 이 문장이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이게 정말로 누군가가 하는 말이었다면 인토네이션은 어땠을지, 억양은 어땠을지, 이런 걸 우리가 사실 상상하면서 읽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미드나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 말해주는 거잖아요. 인토네이션, 발음, 억양 들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미드나 영화 속에
장면 속에서 어떤 그런 쓰이는 표현들은 우리 머릿속에서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남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왜냐면 이제 비주얼적으로 눈으로써 내가 그 사람의 뭐 감정을 아니면 상황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보면서 그 대사를 듣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내가 저 문장 배워놓으면 나중에 가서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쓰면 되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이해도까지 포함을 해서 미드나 영화를 가지고 영어를 공부했을 때 배운 것을 우리가 이제 스피킹이나 라이팅에 접목시키는 게 조금 더 수월한 것도 역시나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역시나 또 여러분 그러면 미드가 짱이네. 자, 그건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 미드를 또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영어를 공부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거기서 나온 문장들이 스피킹이나 라이팅으로 접목되기 쉬운 건 맞으나 사실 미드나 영화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문장의 수준과 원서를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문장의 수준을 비교해보면 원서에 나오는 영어 문장의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는 100%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언어에도요, 수준이 있어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더 멋지게, 더 유려하게 표현을 하는 그런 어떤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그냥 How are you, man? What's up? 이런 말 하는 그런 언어의 수준과 대학교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 언어의 수준은 분명 다를 거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원서는 글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것도 뭐 원서의 특장점이라기보다는 이게 결국 글과 그러니까 문어체의 어떤 그런 언어와 구어체의 어떤 그런 언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굳이 장단점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따져보자면은 원서에서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영어 문장의 구조들이나 어떤 표현 방식이 사실 이제 미드나 영화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그런 대사들보다는 수준이 높은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자, 이거예요. 우리가 원서 읽기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어떤 그런 문장 구조들이 미드나 영화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문장들의 구조보다 훨씬 더 이제 수준이 높은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서에 나오는 정도의 수준의 문장들을 말할 수 있고 써야 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실제로 뭔가 논문을 쓴다던가 아니면 내가 이제 영어로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꿈이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 영화나 미드에서 나오는 정도의 언어의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스피킹할 수 있으면 보통은 이제 영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스피킹이 최종 목표가 되는 것이 보통이니까 그렇게 스피킹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서와 미드에서 접하게 되는 영어의 수준이 다르구나 를 인지하고 계시면 좋은 게 뭐냐면요. 결국은 이거거든요. 원서 읽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어 이해 실력을 쌓아놓으면 독해 실력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전반적인 영어의 이해 실력을 쌓아놓으면 그러면 미드를 보면서 나오는 문장들이 뭐 구조가 안 보여서 해석이 안 됐네 라든지 등등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스피킹 또는 뭐 라이팅을 한다 그랬을 때도 정말로 우리가 논문을 쓰고 막 이럴 거 아니라면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냥 친구들한테 문자 보내고 그냥 간단한 이메일 보내는 정도라면 그냥 미드에서 나오는 정도 수준의 영어 문장에 우리가 그 목표점을 둬도 괜찮으나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원서 읽기 수준에 적응을 해버리면 미드의 수준은 당연히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원서 읽기와 미드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언어의 수준이 살짝 다르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언제나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그것도 좀 뭐랄까요? 예외는 있습니다. 책들 중에서도 뭐 언어의 수준이 낮은 책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미드지만 아니면 뭐 영화지만 굉장히 언어의 수준이 높은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영화도 아니고 미드도 아니지만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 보면 다큐멘터리 사실 보는 거 저도 좋아하거든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영어로 된 다큐멘터리.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러면 그 속에 사용된 어떤 그런 문장들이 구어체보다는 이제 문어체에 좀 더 가까운 또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서도 기본적인 이런 차이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서 읽기의 장점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 또 제가 굉장히나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건 사실 원서 읽기와 미드의 비교라기보다는 이제 읽기와 듣기의 차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원서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 대비 접할 수 있는 영어의 양이요. 미드나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같은 시간 동안이라고 봤을 때 접할 수 있는 영어의 양보다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나 강조하는 영어의 노출의 양을 늘리는 데 있어서는 사실 원서 읽기가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몇 가지 좀 어떤 그런 예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원어민들 기준으로 보면요, 뭔가 이렇게 읽었을 때 보통 묵독으로 읽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소리내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읽는 거죠. 그랬을 때 원어민들의 WPM, words per minute은요, 보통 200에서 300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렇죠? 원어민들 기준에서 책을 읽으면 1분에 200단어 또는 300단어 정도를 이렇게 읽는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드를 통해서 또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영어를 접하는 그런 양은 어떻게 우리가 추측을 하면 되냐? 미드를 보면서 우리가 노출되는 영어의 양은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배우들이 말을 하는, 그러니까 대사를 하는 그 속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원어민들이 말할 때의 WPM을 좀 계산을 해보자면 그냥 평균적으로 한 120에서 150 사이 정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역시나 이것도 편차는 굉장히 있을 수 있어요. 훨씬 더 빠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훨씬 더 느리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통 원어민들이 이렇게 영어를 말하면 워드 퍼 미닛이 이제 120에서 150 사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보는 시험들도 그래서 리스닝 지문이 words per minute, WPM이 120에서 150 사이 정도로 이렇게 녹음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럼 그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미드를 본다고 했을 때 1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미드를 보면요, 어쨌거나 저 배우가 word per minute, WPM 150 정도로 대사를 읊어주고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는 1분에 150단어 정도밖에 인풋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어민 기준의 WPM인 200 또는 300 그 사이 정도보다는 훨씬 더 떨어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세요. 자,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원서를 읽을 때는요, 계속 읽을 수 있죠. 그러니까 10분을 읽으면 10분 동안 계속 읽을 수 있어요. 내가 words per minute이 200이라고 보면 10분 동안 내가 글을 읽었을 때 평균적으로 한 2000단어 정도 읽었구나,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드나 영화는 여러분 어때요? 뭐 장면 전환 이럴 때는 대사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액션 씬이에요. 그럼 대사 없잖아요. 나는 2분 동안 지금 미드를 봤는데 대사가 없었어요. 말하자면 영어에 대한 노출이 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해서 그 미드에 나온 배우의 WPM이 150일지라 하더라도, 200일지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같은 시간 대비해서 절대로 미드나 영화 보기가 원서 읽기의 어떤 그런 노출의 양을 따라잡을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대비해 놓고 봤을 때는 원서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영어에 노출이 되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영어의 경험을 쌓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인 것은 사실 이제 원서 읽기가 된다는 거예요. 20분짜리 시트콤의 대본을 사실 읽으면 5분 만에 읽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이거를 다 보려면 20분이 걸리지만 읽기만 했으면 사실 5분이 걸릴 수 있는 거고, 그럼 내가 사실 똑같은 20분 동안 읽었으면 이 시트콤의 4배 되는 양의 어떤 그런 내용을 읽을 수 있다는 거고, 그건 4배 되는 영어의 경험을 쌓는다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무조건 원서 읽기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미드나 영화를 통해서 영어를 접하게 되면 맞아요, 원서 읽기에 비해서 내가 쌓을 수 있는 영어의 경험치에 대한 효율성은 떨어지나, 그 어떻게 말하자면 경험치가 조금 더 값질 수 있습니다. 뭔가 양은 줄어들지만 질이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영어를 접함에 있어서 저거를 읽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접하면서 단순히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발음까지도, 강세까지도, 억양까지도 내가 한 번 더 어떻게 말하자면 공부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의 공부 방법 때문에 미드 또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영어를 공부했을 때 그렇게 접하게 된 문장들을 우리가 나중에 활용하기가 쉬워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뭐 이렇게 원서 읽기가 더 좋다, 아니면 뭐 미드가 더 좋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자, WPM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읽을 때 더 많은 양의 영어를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건데, 진짜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독해의 WPM을 향상시키는 데는요, 사실 독해보다 이 미드를 보는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거 사실은 그 WPM을 얘기하는 어떤 그 영상에서도 제가 쭉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독해를 하면서 그 독해 WPM을 향상시키려면요, 신경 써야 되는 게 많아요. 내가 지금 이제 읽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에 내가 문장을 읽어 내려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신경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이거보다 더 빠르게 읽을 수는 없는지, 정말 이게 내 최고의 속도인지, 이런 것도 뭐 꾸준히 좀 테스트를 해준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또 노력을 하면 당연히 WPM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 맞기는 하나, 근데 미드를 활용하면, 그리고 포인트는 미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또 중요한 건데, 정답은 자막이에요. 그냥 미드를 보면서 처음부터 그 모든 내용 내가 듣기만 해도 다 들린다? 사실 그 정도 되면 영어 이제 공부 끝난 거죠.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지금 이 팟캐스트 아마 안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이제 본인이 영어를 가르치는 어떤 저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이런 팟캐스트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런 수준이니까, 굉장히 영어 잘하시는 거니까. 근데 포인트는, 자, 대부분의 분들이 미드나 영화를 본다고 했을 때 그냥 듣기만으로 모든 내용 파악이 어려우실 거고, 그럼 자막을 켜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 말 자막은 당연히 안 되고요. 영어 자막을 켜주셔야죠. 근데 그 영어 자막이라는 게 재밌는 게, 어쨌거나 상대방이 아니죠, 사실은. 그 배우가 말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그 자막이 넘어가게 되잖아요. 해서 이 미드를 본다는 거, 특히나 아직 내 리스닝이 완벽하지 않은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 미드를 본다는 게 자막을 읽는다는 어떤 그런 결과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사실 그랬었거든요. 저야말로 사실은 그 원서 읽기의 장점에 대해서 굉장히나 많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유튜브 채널 이름도 영어 원서 당당하게 읽기 영서당 TV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저도 원서 읽기로 영어의 기초를 닦은 후에는 영화를 보면서 스피킹을, 그리고 또 리스닝을 향상시킨 그런 케이스예요. 그리고 어떤 그런 원서 읽기에서 미드 보기로 전환됨에 있어서 초기에는요, 이제 영화를 보기 시작한 초기에는 내가 지금 영화를 보는 거야, 자막을 읽고 있는 거야, 이게 헷갈릴 정도로 자막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배우들의 표정을 볼 시간이 없어요. 자막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런 날들도 굉장히나 많았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 다시 돌아와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자막을 내가 이제 이게 넘어가기 전에 그걸 읽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말하자면 우리의 WPM을 향상시키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우리의 WPM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훈련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굉장히 웃긴 게, WPM이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영어에 더 많은 노출을 같은 시간 투자한다고 봤을 때 시켜주는 것은 원서 읽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그런 원서 읽기의 장점, 내가 같은 시간 대비 훨씬 더 많은 영어의 노출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WPM이 향상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 WPM을 향상시켜주는 것은 사실 미드를 보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하려는 말이 어떤 것인지 감을 좀 잡으셨을 것 같은데, 이 원서 읽기와 미드 보기 또는 영화 보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공부 방법이 아니에요. 서로 굉장히나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나는 원서를 읽어야 되냐 아니면 미드를 봐야 되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효과적인, 말하자면 우리의 공부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인 건 거죠. 우리만의 공부 전략, 어떤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자, 제가 제안드리는 어떤 이 두 가지 방법을 섞은 그런 공부 전략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는요, 기초를 쌓으시는 과정에서는 원서 읽기를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서 읽기의 장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이 원서 읽기는 어떤 수준의 학습자든지 간에 어떤 그런 적합한 수준의 자료가, 결국은 그게 책이잖아요, 원서잖아요, 존재한다라는 거죠. 해서 특히나 영어 초보자분들은 당연히 미드를 보는 게 조금 더 편하고 그게 더 재밌다고 느껴지실 수 있으나, 먼저는 원서 읽기를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그런 독해 실력, 조금 더 넓게 말하자면 영어 이해 실력, 그리고 또 이제 그 리스닝 스킬을 향상시켜 주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읽고 오디오북을 활용을 해주는 거죠. 오디오북을 활용해 줌으로써, 그리고 이제 이 오디오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제가 또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를 나눴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되,
내가 읽은 것을 이해해 본 다음에 오디오북을 들어줌으로써 이 단어가 이렇게 발음이 되고 이 문장이 이렇게 읽히는구나 같은 것들을 듣고 또 가능하다면 그럴 의지가 있으시다면 또 따라 말해보고 이런 식으로 기초를 어느 정도 원서 읽기와 그 오디오북을 통해서 다져주시라는 겁니다. 참고로 같은 듣기라도요. 그러니까 미드를 통해서 내가 영어를 듣는 것과 오디오북을 통해서 내가 영어를 듣는 것 같은 듣기라도요. 오디오북이 더 쉬워요. 왜냐면 자 처음부터 내가 오디오북을 듣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원서를 한번 읽고 나서 그리고 그것을 내가 오디오북으로 듣는다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그 이해가 훨씬 더 쉬울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오디오북의 어떤 그런 녹음되는 어떤 과정을 살펴보면 자 전문 성우가 이제 읽어주겠죠. 그리고 그 전문 성우가 얼마나 발음에 신경 써서 또박또박 읽어주겠습니까? 거기다가 굉장히 일정한 속도로서 또 그 책을 읽어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화 같은 경우는 미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끔씩 캐릭터에 따라서 막 사투리를 쓰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뭐 책에서도 사투리 쓰는 캐릭터가 있을 수 있고 그거를 또 멋진 성우라면 실력 있는 성우분이시라면 또 살려서 읽어주시기는 하나 어쨌거나 이런 막 감정이 실린 거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이제 영화의 미드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오디오 효과음 때문에 대사가 묻힌다든지 최소한 그런 것들을 오디오북에서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오디오북의 어떤 그런 듣기가 그렇죠 미드 듣기보다는 쉬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원서 읽기 그리고 그 원서의 오디오북을 활용해서 영어의 기초를 닦아주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어떤 그런 기본기가 쌓이면 그 다음에는 원서 읽기와 미드 또는 영화 보기를 동시에 가져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나 중요한 게 자, 한 가지 방법만을 여러분들이 고수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원서 읽기로 영어를 끝장 볼 거야. 이거 힘듭니다. 힘들어요. 나는 미드 보는 걸로 영어를 끝장낼 거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공부 방법들의 어떤 그런 장점들을 잘 섞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어떤 공부 전략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주시는 게 언제나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원서 읽기를 통해서 영어 기본기가 쌓였으면 이제 미드나 영어를 보면서 스피킹 또는 뭐 라이팅에 대비를 하는 그런 연습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미드를 통해서 스피킹을 우리가 또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 아는데 제가 욕심이 나가지고 잘 만들고 싶어가지고 계속 연구하다가 지금 영상이 좀 늦춰지고 있어요. 그거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기대하실까봐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자 어쨌거나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해서 이제 양방향을 다 이제 취하는 거죠. 그 두 가지 공부 방법을 다 활용을 해서 읽어주고 왜냐면 이제 읽기가 어쨌거나 가지고 있는 장점 그 영어에 대한 노출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 그게 또 있는 거고 그리고 미드가 줄 수 있는 장점 가장 크게는 리스닝과 스피킹에 가장 더 직접적인 훈련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 또 이런 장점들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활용을 해주시는 거죠. 포인트는 근데 뭐냐면 또 하나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미드를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영어 자막을 틀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자막 없이 보시는 것도 좋은데 근데 이제 뭔가 자막이 필요하시다면 영어 자막을 켜놓고 보셔야 돼요. 한글 자막을 켜놓고 보는 건요. 그냥 그거 미드 보는 겁니다. 미드를 통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객관적인 시각으로 여러분들 잘 판단해 주셔야 돼요. 내가 한글 자막을 틀어놓고 한 시즌에 24개의 에피소드가 있는 어떤 그런 미드를 내가 주말 동안 3개의 시즌을 봤다. 이거 영어 공부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그거는 미드 본 거예요. 물론 영어를 조금이라도 뭔가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남게끔 노출이 된 건 맞으니까 영어에. 그러니까 영어 실력에 전혀 도움이 안 됐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근데 거의 도움이 안 돼서 그냥 공부 안 한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정도로 그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 측면에서 미드를 가지고 내가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최소한서도 한글 자막은 절대 보시면 안 되고요. 내가 모르는 표현이 나오면 찾아본다든지 모르는 문장이 나오면은 뭐 최소한 따라 말해 본다든지 발음이 어려운 거 나오면은 역시나 발음 연습도 따라서 해본다든지 뭔가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서는 미드를 공부하는
공부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건 제가 또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고,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자, 초반에 기초를 쌓는 것은 원서 읽기 플러스 오디오북을 통해서 해주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 그리고 중급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원서 읽기와 오디오북을 투 트랙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은 본인에게 맞는 비율 같은 것들 찾으실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요 두 가지를 활용해서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요, 본인만의 제가 앞에서 강조드렸던 그 영어 공부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저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쵸? 그리고 일하는 많은 분들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실 건데,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만서도 어쨌거나 제가 앉아서 30분씩 1시간씩 이 원서를 읽는 시간을 내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출퇴근하고 요럴 때, 운전할 때, 아니면 뭐 가끔 이렇게 지하철 타고 그럴 때 오디오북으로 원서를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북만으로 이렇게 영어를 계속해서 접하는 게 아니라 미드 같은 것도요, 뭐 요즘은 제가 미드 그렇게 많이 보진 않는데, 미드 같은 것도 옛날에 마음에 드는 것들 있으면 오디오 파일로 그냥 또 들어요. 영상 없이 그냥 틀어놓고 미드를 듣기도 많이를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영어에 제 스스로를 노출시켰던 거죠. 요런 것들처럼, 이건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단편적인 예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어떤 그런 추천도 초급과 중급 정도까지만 드리도록 할게요. 굳이 뭐 상급자분들은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상급자분들 정도 되면은 이제 본인만의 전략이 또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 어떤 그런 추천 전략 여기까지 한번 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요, 원서 읽기와 미드 보기, 어떤 그런 영어 공부 방법의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공부 방법들의 장단점을 좀 이렇게 비교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결론은 뭐다? 두 가지를 잘 혼합해야 된다. 잘 섞어서 이제 우리가 활용해주는 거, 그게 가장 효율이 높다라는 결론. 어떻게 말하자면 좀 뻔한 결론이겠지만, 오늘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것들도 얻어 가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에피소드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 나눈 내용들 중에서 궁금하시다거나 아니면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나 또 댓글 남겨주세요. 그런 게 없으시면 그냥 어떤 그런 응원의 댓글도 좋습니다. 그런 댓글 하나하나에 사실 제가 되게 기뻐하거든요. 네,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겠고, 자, 그럼 이번 에피소드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soon!